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교육 과정론 사주자 사주자 4-1 시청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상황 분석하고 요구 분석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이번에는 상황 분석은 다 하고 요구 분석은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육 과정은 목적과 목표를 선정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그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 절차 단계를 이제는 거의 다 외우겠죠.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해서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상황 분석, 요구 분석, 교육 목적과 목표 선정, 교육 내용 설정 및 구성, 그리고 교육 방법에 선정하고 나서 평가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절차, 교육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육 목적과 목표의 개념, 그리고 여러분이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과 교육 목적과 목표인데요. 이 내용은 조금 어려워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집중적으로 해요. 그러면은 사전 학습을 볼까요? 교육 목적과 목표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한국어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은 왜 한국어를 공부를 할까요? 공부는 외국인 학생의 입장으로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목적, 도달하게,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적은 무엇일지, 그것은 한번 생각해보고, 네, 답변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 내용을 최은규 선생님에서 이 내용으로 좀 가져왔어요. 네, 한번 볼까요? 먼저는 교육 목적과 목표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네, 교육 목적을 이게 영어죠. goals이나 aims이라고 해요. 의도된 계획과 행동의 결과를 가리키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교육 목표는 교육 목적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지향점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교육 목적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결과,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결과,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하지는 않아요.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교육 목표는 교육 목적을 도달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구체적인 것, 하위 단위죠. 하위 단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한국어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한국어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가 혼동은 되고 혼용이 되고 좀 약간 구별은 하지 않고 어떤 기관에서는 교육 목적에 대해서 총 목표 아니면 총괄 목표라고 용어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좀 목표와 목적은 조금 약간 혼동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서 선생님 외에는 거의는 제안하는 것은 이제 목적은 뭐라고 하나요? 총괄 목표라고 하고 그리고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총괄 목표가 있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좀 같이 볼게요. 어떻게 다르냐?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는 어떻게 다르냐면
고육 목적은 고육 프로그램이 지향할 보편적 일반적인 목적을 서술은 해야 하고 학생들이 프로그램 이수 후에 최종적으로 성취하게 된 사항 그것은 조금 초점에 맞춰서 기술은 해야 하고 관찰 예측 가능할 도달 목표를 제시하고 뒷받침하는데 고육 목적이 기본 토대가 되어야 한다. 고육 목적을 영구 불편한 것으로 아니고요. 영구 불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한결 같이 끝까지는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변경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는 가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육 목적을 선정하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상황 분석이나 그 요구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평가 그죠? 진행하고 나서 평가를 통해서 고육 목적은 또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어떨까요? 고육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해야 하고 구체적인 언급이라는 것은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자가 도달하게 된 수준에 대한 특정의 지식, 행동,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 필요하고 어떤 행동, 기술 이런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그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목적은 외국인의 입장으로서 한국어 공부하는 최종적인 목적, 그죠? 그 궁극적인 목적, 마지막에 얻고 싶은 결과는 바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은 잘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특히 한국 생활에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 일상생활이고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좀 온전하게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네, 그것은 누구나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한국어 공부를 하려면 최종적으로 갖고 싶은 것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최종적인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목적이죠. 아까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이고, 그럼 목표는 세부 항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기는 어떻고, 읽기, 쓰기, 듣기, 한국어 기능은 한국 사람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그럼 말하기 기능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읽기를 어떻게 어떤 세부 항목이 나와야 되죠. 쓰기 어떻고 듣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최종적인 목표가 있고 그러면 1급 학습자 같은 경우는 1급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과 자기소개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 1급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하기 1급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에 따라서 실제 가르치는 내용 안에서 자기소개를 하기, 자기소개 관련되는 그 자료를 듣기 이런 것은 내용으로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해는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내용은 언어 능력과
교육 목적과 목표에서 조금 의논은 하는 게가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 그냥 참고를 해서 제가 자료가 올릴게요. 자세하게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목적의 설정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목적을 지금은 우리 한국어 교육 목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른 영어도 외국어로서 공부를 하는 영어 학습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한국어 교육이 역사는 영어 교육 역사 비해서 확실히 더 짧아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 과정의 목적을 기술을 하기 위해서 원래 언어 교육에 관련되는 목적은 먼저 참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외국어 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는 기준은 한번 볼게요. 이 기준은 communication, control, connection, comparison, community. 그래서 CCCC라고 5C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어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서 첫 번째 목적은 의사소통이다. 두 번째는 문화, 연계, 비교, 공동체.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국어, 문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소통 수단이고, 문화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은 표현할 수 있는 통로. 연계는 다른 언어 문화에 대한 지식의 연계, 강화. 비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어 문화의 대조 이해. 공동체는 다 언어 문화 공동체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평생 학습으로 수용.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도 중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다른 문화의 지식은 연계하고 다른 언어 문화의 대조 이해, 다 언어 문화 공동체.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그냥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 내용도 포함은 시켜야 한다. 그죠? 그리고 이 스탠이라는 이 학차는 언어 교육의 목적을 숙달도 목적도 있고 지식 목적, 정의 목적, 전이 목적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숙단도 같은 경우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가지 기능은 언어 기술은 그것은 통달하는 것이고, 지식 목적은 언어 지식과 문화 지식 통달하는 것, 정의 목적은 목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감정, 자신감을 갖는 것. 그래서 한국어 지식이나 문화 지식은 도달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대한 나의 자신감, 한국어를 말한 데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감정은 이것도 함양하는 것도 목적은 중에 하나입니다. 전이 목적은 학습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미리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는데 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이렇게 그리고 클라크도 이 사람이 교육 목적에 대해서 의사소통 목적, 사회 문화적 목적, 학습 방법의 학습 목적, 언어 문화적 의식 목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도 그냥 참고를 해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자료에다가. 그래서 이번에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국어 교육에서의 교육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는 우리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으로 목표점으로 하는 일반적인 한국어 교육 목적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예를 들어서 대상이 구분 없이 성인 학습자인지 어린이 학습자인지 괴로운 이주민 여성인지 아니면 노동자, 유학생, 뭐 외교관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일반적으로 어떤 한국어 목적을 가지는지 김성숙 선생님 2004년에 제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첫 번째는 한국인과의 의사소통과 한국 생활에 필요하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기른다. 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죠. 한국어로 된 다양한 정보 이해를 하고, 네, 다양한 정보를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기르도록 합니다. 한국어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 전문 분야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를 이해를 하고 한국에 대한 우회적인 태도를 갖도록 합니다. 우호적인 태도,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하여 친교를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누구나 한국어를 공부를 하면 이런 목적을 가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밑으로 지금은 대상의 특수 목적으로 공부하는 대상에 따라서 한국어 교육 과정의 목적도 다르게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성 괴로운 이주민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괴로운 이민자 여성은 의사생활,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익혀서 가족과 이웃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기 와서 결혼하는 목적으로 온 것이라서 가장 먼저 그게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가족이잖아요. 남편, 시부모님, 그리고 아이까지 이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은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주 가는 장소, 식당 자주 가죠. 우체국, 병원, 공공장소에서 한국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면 공공장소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녀, 그죠? 자녀 교육에 관련되는 한국어 자료를 이해를 하고 한국어로 자녀의 학습은 도울 수 있다. 교사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텐데 근데 부모님하고 선생님이 항상 그게 의사소통 상담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학교 생활 어떻고 그래서 선생님이 만나서 상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상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선생님이 상담해야 되는데 한국어를 서투르면 당연히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특히 자녀의 교육하는 문제도 한국어로 상담이 가능하고 자녀를 가르친 데에도 할 수 있도록은 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아이는 초등학교는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의 숙제도 봐주고 있고 그리고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국어를. 그래서 여기에 보면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등 대중 매체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법 조항, 규칙, 계약서 이해를 하고 자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어떤 계약서는 이렇게 계약서 같은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혼하려고 하지만 직장 생활도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기본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하고 자신과 관련되는 익숙한 업무를 한국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는 여기에서 한글 학교 표준 교육 과정의 목적에 말씀을 드릴게요. 한글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재외동포, 해외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람. 이 사람들은 그 이민 가는 사람이 모르겠지만 그 2세기, 3세기는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그게 그 청소년이나 재외 동포 자녀들에게도 한국어를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나가서 생활하게 되면 그 나라의 언어는 사용하게 되고 한국어는 이렇게 듣고 읽고 쓰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또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때는 한글 학교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한국어를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을 보면 일상생활, 기초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을 증진하고 앞으로 거주지 사회과 한국 사회 교류 협력, 상호 발전에 기여합니다. 라는 것은 여기 일반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안에 보면 한국어 학습을 통해서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함양한다. 이 내용은 외국어로 공부하는 한국어는 외국어로 공부하는 외국인의 아예 다르는 다르는 양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외 동표라는 것은 또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은 함양은 해야 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네, 그래서 문화도 한국 문화 이해 능력도 길어야 하는 거죠. 네, 밑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보냐면 우리는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인데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해봤죠.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이라는 것은 각 기관마다는 지금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목적이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좀 양상이 많이 다르게 되어서 그래서 조금 참조할 만한 기준이 만들자. 어느 기관이든 이 기준으로 따라서 참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을 만들었어요. 2010년에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급 한국어 1급 교육 목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인사하기, 소개하기 등 인사하기, 소개하기 등은 인상 섞인 화제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요인, 시간, 장소, 기본적인 화제로 구성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대화는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구, 전, 단위 혹은 짧은 문장 따위에 매우 간단한 문장은 이해하고 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이 중심이 되는 주변 사문, 장소, 관련된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자모의 음가, 한국어의 음절 구조, 한국 기본 문장 억강은 원어민 화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도로 발음할 수 있다. 나아가 가장 기본적인 한국어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여기에서 1급 교육 목적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국어 교육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교육 목표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